여수 해상에서 14명이 생산한 선박이 침몰한 가운데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문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극단 정치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윤진랑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2035년 매출 127조 달성을 목표로 한 새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승선한 대형 트롤러선이 침몰한 가운데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수색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수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9톤급 대형 트롤러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한 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배경은 함선 44척과 항공기 9대, 해군의 수중 무인 탐지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5,400여 제곱킬로미터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4-5척의 함정을 배치해 집중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파고가 1.5에서 2m로 여전히 높고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어 잠수부 투입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류하고 파도까지 있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수중 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원인 분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조업이 가능한 139톤급 대형 트롤러선이라 최대 2m의 파고로 침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고 해역 주변에는 암초 등 선체에 충격을 줄 만한 다른 외부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암초 등에 관한 어떤 충돌은 없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손상 부분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려면 침몰한 선체를 건져내야 하는데 사고 해역의 수심이 80m에 달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에 역량을 집중한 뒤 수색이 모두 종료되면 선사 측과 상의해 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맑은 가운데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최고 기온이 6도에서 1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전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석유화학과 함께 전남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업 산업 전체에 대한 그림, 어젠다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관세 발효 시점이나 부과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강판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력망을 깔아줘야 되고요. 유연 자원을 확보해 줘야 되고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전남이 정말로 엄청난 기회를 지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한단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에 이어 포스코의 대미 수출 타격 우려까지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전남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 대응 TF를 운영해 선제적 대비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늘 발표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와 내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가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산업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경제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 대응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주요 국가의 관세와 수출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남 지역의 수출, 주력산업, 농수산식품 등 분야별로 단기와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AI와 반도체,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지역에서도 추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예타 면제와 더불어 올해 사업비 1,000억 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출 이자 지원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서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조 정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전국적으로 한 20조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도 1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이나 연금 개혁에 대해 합의를 먼저 이루고 나서 추경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선행 의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달 말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상반기 중 추경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회복의 빌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혼란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 4명 중 1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여객기 참사 수습에 동원된 소방공무원 1,002명 중 24.3%인 243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52명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이고 191명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두 법원장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단적 정치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던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에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개헌을 주제로 한 시국 토론회에서 이 전 총리는 기조 연설에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예전보다 더 극심하게 분열했습니다. 한 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할 만큼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파행을 꼽았지만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대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개헌과 함께 극단 정치도 청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 극단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며 정권을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정 표류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극단 정치는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합작품입니다.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하며 극단 정치를 강화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극단 정치를 비판하며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정치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개헌 논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국전력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지 11년 만에 회사 비전을 새로 선포하고 향후 10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2의 창살을 각오로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솔루션 리더. 한국전력이 빛가람 혁신 도시로 본사를 옮긴 지 11년 만에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단순한 전력 공급자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매출 126조 8천억 원, 총 자산 규모 199조 원, 해외 성장 사업 매출 20조 원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전이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사업 변화에 맞춰 부서를 개편하고 핵심 업무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가 원전 수주와 함께 신기술과 신사업 매출 비중을 16%까지 확대하는 등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등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유가 상승과 전력망 부족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새 비전 선포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주로 이전한 지 10여 년 만에 발표된 새 비전에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C 고울입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 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돼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부정 축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독립 몰수대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기업 임원, 지인들과 2차례 골프를 치면서 접대받지 않고 이용료 40만 원을 직접 낸 것으로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 의원이 지인들과 골프 직후 저녁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가족 4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안방과 거실, 집기류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5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남 라이즈 센터는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5년 전남 라이즈 사업 시행 계획과 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전남형 라이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3,0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다음 달 말 신청대학 평가를 거쳐 4월까지 사업 추진 대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국내 4대 강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영 의원은 영산강 일부 구간 수질이 4급수로 광주 구간과 축사 등의 오염수가 가장 큰 오염 원인이라며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민관정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의 수질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 화순군이 종합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화순군은 전국 최초 청년 만원 임대주택 정책 등을 펼쳐 해당 정책이 전국적인 호평을 받아 종합부문 대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이재명 당대표, 신정훈 참 좋은 지방정보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